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어떤 전공을 하면 앞으로 졸업이라든지 커리어 쌓는데 더 안정적으로 더 유망한 그런 전공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잘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학을 선택하실 때, 전공 선택하실 때,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케미컬 엔지니어링도 있고, 메커니컬 엔지니어링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럴 때 어떤 거를 하고 싶을 생각을 하실 때 취업 방향이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이런 취업들이 어떤 미국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특히 코로나라든지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어떤 이민 정책이라든지 외국 학생들의 어떤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과는 좀 더 상관없이 미리 준비하시거나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유학의 취업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전공별로 취업 분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전공에 관련한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어느 대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유학의 취업에 있어서의 장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보다 연봉, 즉 평균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85%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취업을 할 때 같은 능력, 같은 회사의 어떤 같은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와 그 지사로서 한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는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장점이고요. 물론 외국에 살면 생활비가 더 비싸고 그러지 않나요? 라고도 하는데 물론 비싼 지역도 있죠. 뉴욕 같은 경우는 방값이라든지 이런 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특히 서울에서 일할 때랑 생활비 면에서 오히려 매사추세츠 이런 데는 더 생활비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 학생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한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국 기업에서는 외국인을 쓸 때 돈을 더 많이 써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취업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학생 비자로 갈 경우에는 일을 못해요. 캠퍼스 내에서밖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OPT라는 또는 이제 CPT라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일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1년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템 전공인 경우, 스템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스템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머물 수 있고 이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끝내고 졸업을 미국 대학에서 하고 끝내고 나서 취업을 한다. 그럼 H1 비자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 한국 학생들이 약 5천 명 정도가 이런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국 학생들의 45% 정도가 이런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서 거주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 학생들, 중국 학생들이 가장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요. 또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work opportunity,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합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CPT라고 하는 것과 O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PT는 학업 중간에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 학업 중간에 하시는 거고, OPT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하시게 되는 실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을 해볼 수 있는 제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OPT는 1년인데 스템은 추가적으로 2년을 더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에 거주를 하는가를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는 여러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생각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큰 도시들, 그래서 대학교 수도 많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든지 이런 숫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뉴욕, 텍사스,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이런 주에서 공부를 하시고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취업과 또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대학교를 선정을 하실 때 지역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들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은 대표적으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USC 남가주 대학교가 가장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주고 있고요. UC 계열도 UCLA, UC 샌디에고, 버클리, 얼바인 같은 학교들도 외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NYU, 뉴욕 대학교, 그리고 콜롬비아, 코넬, 뉴욕 주립대, 시라쿠스 이러한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업을 하고 있는 학과, 인기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경영 쪽,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실제로 제가 유학 업무를 하다 보면 이쪽 전공 문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전공들, 그리고 일부 소셜 사이언스나 생명공학 쪽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군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의사, 네, 이런 의대, 약대, 치대를 졸업을 해서 이런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연봉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코퍼레이트 카운슬이나 법무팀, 변호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무사,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직종인데 여기도 많아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연봉이고, 그리고 이거는 수요예요. 그만큼 이 직종을 필요로 하는 숫자라고 보시는데, 이 연봉의 경우에는 초봉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사된 거는 일을 시작해서 약 10년 정도 일을 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봉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간호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nurse practitioner이라고 있어요. 임상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IT 쪽 컴퓨터 기반으로 한 직종들이 많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아키텍트라든지
IT 쪽, UX도 이 UX 분야도 핫한 지가 좀 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간 삶에 조금 더 이제 보탬이 되는 도구라든지 기구, 여러 가지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분야인데 UX 매니저도 학생들이 많이 요즘 많이 공부를 하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연봉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여기도 다 소프트웨어 쪽이시고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관련한 일을 하는 거고 법, 변호사 쪽도 있네요.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스 쪽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가장 연봉이 센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미국 전체적인 거고요. 학사를 졸업을 했을 때 연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석유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를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쪽. 대부분 엔지니어링 계열이 많고 IT 쪽이 많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폴리티컬 이코노미 쪽도 있고요. 액추리얼, 계리학 쪽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이제 비즈니스와 IT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비즈니스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량 경제학도 있고요. 항공우주 쪽도 있습니다. 어카운팅도 있고 이코노믹스, 액추얼 보험계리학도 나와 있고요. 네, 지구물리학 이런 것들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HCI는 User Experience 아까 말씀드린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보시면은 뭐 조선공학이나 해양 관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지과학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쪽, 국제관계 쪽도 눈에 보이시고요. 뭐 특이하게 뭐 재즈 사이언스 스터디 이런 것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네, 에로스페이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용접 관련한 부분도 보이시기는 하고요. 바이오사이언스나 네,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직업이나 전공이 좀 이제 취업이나 커리어에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공들을 제공을 하는 대학교에서 취업에 있어서 좀 잘 나가는 학교는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19년 취업률을 바탕으로 나온 자료이고요. 옆에 세계대학교 랭킹 자료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라고 해서 세계 대학 랭킹을 1번, 2번, 1등, 2등, 3등 이런 순서랑 동일하진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버드나 네, 캘리포니아 공대,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다 탑스쿨이고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들이 많은데 취업률이 높죠. 당연히 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대학교 랭킹도 굉장히 탑스쿨 명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는 다트머스 같은 경우도 취업률은 높은데 뭐 근처에 있는 대학교 랭킹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랭킹에 비해서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라이스 대학의 경우도 뭐 탑스쿨이긴 하지만 세계 랭킹에 비해서 취업률이 더 높은 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터프스 대학교가 있어요. 터프스 대학교도 상위 명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이 그렇게 막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취업률은 높은 대학으로 나와 있어요. 조지타운도 그렇고 그다음에 텍사스 A&M 이런 대학들이 취업에 높은
강한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사추세츠 대학이라든지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 애리조나 스테이트 이런 대학교들도 오히려 뭐 예를 들면 SAT라든지 이런 거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이 랭킹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담이나 이런 학교들도 눈에 보이고요. 노스이스턴 이런 학교들도 좋은 대학이고 취업률이 강한 대학교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OPT를 말씀드렸는데 학업 졸업을 하고 동시에 이제 일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 OPT인데 그럼 이 OPT를 잘 제공해주는 학교가 어디인지 OPT를 신청하는 학생들 중에 어떤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지를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 단가주 대학교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OPT를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학생들을 서포트 해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나 뉴욕 대학교들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쿠니 대학교, 뉴욕 시립대학교도 꽤 많아요. 지역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캘리포니아나 뉴욕 대학교, 뉴욕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교의 경우도 속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OPT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공들을 좀 봤는데 계속 좀 동일한 말씀이지만 IT나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전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스템 전공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고요. 스템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쪽 관련한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에게 이제 적합한 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스템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개 이 전공들 하나, 둘, 네 개 전공들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STEM 데지그네이트 서브젝트라고 해서 STEM으로 지정된 전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애니멀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리브스톡 관련한 거, 푸드 쪽도 STEM에 다 들어갑니다. 허리컬처럴, 네, 아그리컬처럴 이쪽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 쪽, 환경공학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자원 쪽도 들어가 있어요. 수자원 관리의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산림 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템인가? 라는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스템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컴퓨터 그래픽 쪽도 들어가 있어요. 웹이나 멀티미디어 매니지먼트 쪽 네, 들어가 있고 교육 쪽으로 했을 때는 에듀케이셔널 또는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 그래서 교육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으로 혹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목들은 이제 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로보틱스라든지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석유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요. 마이닝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있어요. 항공우주 쪽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이 아래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이고요.
뇌 인지과학 이런 부분들, 휴먼 바이올로지,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 이 부분들도 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 쪽도 들어가 있는데요. 코그니티브 인지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고 보시면 사이콜로지 관련해서도 스템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특이하게 아키올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고고학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들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키올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쪽은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쪽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통계 그리고 액추어리얼 사이언스 쪽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공부한다 그래도 이쪽 분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스템으로 지정이 돼서 OPT라든지 이런 부분을 길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면 그럼 스템을 제공한 학교들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이제 베스트 학교들이 어디냐. 베스트 학교라는 건 이제 국제학생들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템 과목 전공을. 예, 특히. 그래서 이런 대학은 콜롬비아나 뭐 MIT, 앞서 본 학교들과 좀 많이 겹치기는 하죠.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스탠포드, 라이스.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투사 학교도 이제 베스트 스템 학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석사 과정으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건데 스템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어서 마련을 했는데 석사 과정은 대부분 비즈니스다 그러면 대부분 MBA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템으로 지정된 학교, 비즈니스 스쿨들이에요. 그래서 남가주 대학교, 밥슨 칼리지나 위스콘신, 듀크 대학교, 노스 텍사스 조지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워싱턴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비즈니스지만 스템으로 지정된 학교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비즈니스 쪽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대학교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보면은 어떤 기업에서 그러면 이런 OPT나 스템 OPT를 받아주느냐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뭐 많게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거의 2,9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델로이트. 지금 IT로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어카운팅 관련한 회사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있고 대학교에서 OPT를 하실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MIT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률이 OPT률이 굉장히 높고요. 골드만삭스나 또 아리조나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OPT나 스템 OPT 학생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외국 학생들을 인재들을 쓰느냐 보시면 이런 기업들입니다. 1위로는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 회사네요. 이거는 이제 네, 웹을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 네트워크라든지 특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랑 같이 파트너 회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연봉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외국 학생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주는 이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회사들하고 좀 많이 이것도 겹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곳에서 인턴십을 해본다 혹은 취업을 해본다 이런 기회가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렵고 너무 경쟁이 많고,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열심히 뛰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업들 수가 많고 또 인재 등용에 적극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업들을 보면 뭐 우버라든지 오라클,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이런 온라인 결제 회사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공 계열이 좀 많았고, 인문학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인문학 쪽을 공부했을 때 좀 좋은 직업들이 어느 게 있을까 보시면 펀드레이저가 있어요. 펀드레이저는 모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좋은 이유로 사람들의 모금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직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취업률이라든지 샐러리가 높은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2026년까지 이런 직종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펀드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어카운팅 쪽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으신 분들 이쪽으로 취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선생님이라든지 에디터 아니면 PR 전문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인력 관련한, 인사 관련한 휴먼 리소스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행정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의 교육 담당 아니면은 만약에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슈퍼바이징을 하는 그런 직종인데 여러 기업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도 꽤 높은 편이고 앞으로 성장률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구체적으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쪽에서 일반 경영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혹시나 가능하다 그런 비즈니스 계열에서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와 IT를 같이 공부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관련해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쪽으로 하실 수가 취업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어널리티스 아니면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데이터 어널리티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쪽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로 가냐, 일반 관공서로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미디어 쪽, IT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런 그 경영 정보를 공부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그런 학교들은 많이 있고요. 이 학교들 적어놓은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적어놓은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격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SAT가 준비되어서 학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나 SAT가 없어도 갈 수 있는 학교들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나 오레곤 스테이트 이런 학교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혹시 이제 이러한 대학교들 어떻게 진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궁금해 하신 분들은 추후 저에게 이거 끝나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뭐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나 수학에 대해서 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회계사라든지 또는 일반 기업에서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어널리스트라든지 회계사에서도 포렌식 어카운턴트라고 해서 좀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기법으로 어카운팅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해서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기업으로는 일반 회계 법인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네, 관공서라든지 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제공하는 학교들은 이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레곤이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츄얼 사이언스 또 연봉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액츄얼 사이언스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러한 직종으로 가실 수 있어요. 투자회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헬스 관련한 보험회사 등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KPMG나 라이언스, 인슈런스 이런 회사들에서 또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또 대학교 중에서 일리노이 스테이트나 오하이오 스테이트, 뭐 미시간 스테이트 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또 SAT 없이 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도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나중에 또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교에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때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리조나 스테이트는 취업률도 높고 또 유망한 전공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하시겠다. 케미컬은 정말 여러 분야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관련 직업으로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에너지 쪽, 뉴클리어 쪽, 그다음에 석유 쪽 아니면 프로덕트 네, 이런 직종을 보실 수가 있고 갈 수 있는 취업이 되는 기업은 섬유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푸드나 드링크 쪽, 플라스틱이나 어떤 금속 관련한 것들 아니면 종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한 부분 회사들로 취업을 하시는 편입니다. 대학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공대라든지 워싱턴 대학교, UT, 위스콘신, 아리조나 스테이트 역시 보이네요. 워싱턴 스테이트, 버지니아 테크 이런 학교들을 예시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석유공학 쪽이죠. 석유는 아까 정보에서 보신 것처럼 1등 연봉을 받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석유 관련한 분야로 진학을 하시게 되고 기업들도 뭐 오일이나 가스 관련한 회사들 네, 엔지니어링 서비스 쪽으로 보시면 되고 대학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UT 오스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텍사스 A&M, 휴스턴 대학교의 경우에도 좋아요. 캔자스 대학교나 미시시피 스테이트, 와이오밍 이런 대학교들이 석유 엔지니어링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능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네,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하게 되면 또 여러 분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IT나 소프트웨어, UX 디자이너, 그리고 관련한 회사들은 IT 컨설팅 회사, IT 서비스 회사, 뭐 전화 관련,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한 부분, 뭐 일반 회사들까지도 다 진학 가능하시고요. 조지 메이슨이나 콜로라도 스테이트, 오레곤, 알라바마 대학교들도 이런 관련한 좋은 랭킹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클러지 보시는 것처럼 임상 사이클러지라든지 카운슬링 사이클러지스트, 뭐 교육학 쪽으로도 에듀케이션 사이클러지스트
forensic psychologist, 범죄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exercise psychologist, 네, 이런 분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관련한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는 워싱턴 대학교, 조지아대, UIUC, 인디아나, 블루밍턴, 네, 이러한 대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싱, 너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싱을 공부하셔서 이러한 직업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한 기업은 네,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나 네, 여러 분야가 되겠고요. 대학교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NIU 대학교, 뭐 일리노이, 시카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수월하게 입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교들에서 간호학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마무리할게요. 이러한 여러 대학교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선 이제 대학교 학부로 진학을 하신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거는 실제 지원서 준비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강한 스펙을 갖고 싶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더 어릴 적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최소 1년 전부터 지원서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별로 지원 마감일이 있어요. 학부생의 경우는 1월 초, 12월 말 이럴 때 가장 많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지원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점수라든지 미국 수능 아니면 영어 점수라든지 혹은 학교에 따라서 SAT 서브젝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지원하실 때 점수가 있으시도록 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SAT를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또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학교들은 마감일은 조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대학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해 4월, 5월 달까지도 다 지원서를 받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준비되지 않아도 미리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패스웨이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장점입니다. 이 패스웨이 학교들은 저희가 이전에 한번 온라인 설명회들로 몇 번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혹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원하실 때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 이제 학사로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서와 최종학교 서류들, 고등학교 서류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필요로 되는, 요구되는 성적, SAT나 토플 이런 성적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에세이, 추천서, 재정 서류, 그리고 포스트 그레이지 대학원을 가신다 그러면 점수 중에는 GRE나 혹은 GMAT 등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 요구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런 점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또 프리마스터라고 해서 석사 예비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네, 구체적인 거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필요로 되는 능력보다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필요로 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을 포함해서.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취업에 대한 관심을 일찍 가져야 돼요. 즉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3학년, 4학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그때 이제
급하게 막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찍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고 미국 학생들도 일찍 알아봐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1학년 들어가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또 노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취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름방학, 1학년,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부터 인턴십이라든지 어떤 회사들이 있고 또 내 선배들은 어떤 회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또 알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일찍 취업에 대한 거, OPT나 인턴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대도시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곳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취업은 이런 분야, 이런 지역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CPT나 OPT는 일찍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OPT나 CPT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규칙들,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못 알고 하게 되면 OPT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어 서비스 분야 부분이 있죠. 커리어 서비스 그 사무실로 찾아가면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충분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또 네트워크, 내 선배들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들과 네트워크 쌓는 것들까지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추후에 실제로 기업에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막상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과 총이 좋은 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력서 외에도 비디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을 어필하고 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취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학교 입학을 할 때에도 입시 지원서에 레주메나 이런 거 올리는 거 외에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기입하는 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no pain, no gain인데 마음속으로는 열렬히 취업을 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충분히 활동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채팅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질문을 채팅으로 하시려면 저희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탭하시고 더보기 누르면 거기 채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거나 Q&A 주시면 지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파워포인트 내용이 되게 좋네요. 네. 시장님 답변을 하실까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보고요. 아직 안 보이네요. 온라인 어디서 다시 보기 네네 다시 보는 거는 제가 모리님 알 것 같아요. 카톡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링크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링크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아큐브라는 네네네네. 에 올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링크는
그 유학티브에서 미국 유학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미국 유학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릭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 오늘 발표한 내용도 저희가 빨리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온라인 설명에 안내드렸던 그 카톡이거든요. 네, 그럼 실장님 그리고 이 정도로 오늘 그럼 마무리할. 네. 그럼 혹시 유학에 관심 있거나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방문이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